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여러분들과 좀 편안하게 오늘까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도 사진을 보니까 어, G7 정상회담 주최국인 영국 총리가 있고, 그리고 영국 총리의 왼편에 바이든 대통령, 바로 오른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유럽연합이 오늘 막을 내리고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할 테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에 맞춰서 G7 정상회담, 그리고 유럽연합,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렇게 한번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 정리를 해둬서 나쁠 건 없겠죠? 왜냐하면 또 월요일, 화요일에 이렇게 뭐 유럽연합 정상회의라든가 아니면 나토 회담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G7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G7 회원국으로 지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초대 손님으로 간 거죠. 2020년도에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호주, 또 한국,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었죠? 당시 인도, 이렇게 초대를 했었고, 그때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이 G7 플러스 1 or G8로 러시아를 포함시켜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G7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G7 하지만 이 G가 그룹의 약자여서 그룹 of seven, 세븐 국가의 그룹,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그룹, 부자 나라끼리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국제 규범, 국제 뭐 정책, 최근에는 이제 국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의논을 하고, 세계적으로 큰 이슈, 뭐 기후 변화,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를 매년 정상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그 방향으로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대통령들끼리 모이지 않았고, 대통령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처음에는 재무장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1973년, 오래전이네요. 그때 이제 5.1 사태가 있었을 때, 야, 이런 비상사태가 오면은 위기잖아요. 국제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될지를 우리가 매뉴얼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해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그 당시 이제 73년도니까 닉슨 대통령 때였고 조지 슐츠였었죠. 그래서 이제 조지 슐츠 그 미국의 재무장관이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 이렇게 4개국 우리 재무장관들이 좀 모이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그때 마침 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 밖으로 나가는 그런 그 아웃 오브 타운 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럼 장소를 백악관에서 하시오 해서 백악관 1층에 있는 그 도서실에서 첫 미팅을 재무장관끼리 가졌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그룹이라고 처음에는 불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73년이었는데 일본도 넣자. 일본의 경제가 그만큼 컸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그룹 오브 5가 됐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73년도였어요, 전부. 그리고 이제 74년도에 프랑스 대통령도 사망하고, 뭐 여러 가지 독일 총리, 리처드 닉슨, 당시에 이제 일본 총리까지도 스캔들로 사임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한 한 해였었죠. 74년도. 리처드 닉슨이 그 워터게이트로 이제 사임을 하고 나서 처음 바로 대통령이 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제안을 한 거죠. 보통 사람들도 회사에서 MT 뭐 이런 거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리트리시라는 이름으로 해서 서로 지도자들이 막 나왔으니까 얼굴 익히고 서로를 알아가자 해서 이제 모이게 된 거죠. 1975년도에 프랑스가 주최를 해서 이제 거기에 이태리가 또 추가가 됩니다. 처음에 4개국에서 일본이 들어가서 G5가 됐고, 75년도에 이태리가 들어가서 G6가 됐습니다. 76년도에 그러면 캐나다도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큰데 해서 캐나다까지 들어가서 그 당시에 이제 7번째 경제 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룹 오브 7, G7 국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77년도에 유럽연합도 대표가, 올해도 이제 2명 대표가 갔죠. 뭐 커미션의 대표도 가고 프레지던트도 가고, 그렇게 해서 7개 국가와 유럽연합 대표들이 만나서 뭐 거의 뭐 총리나 대통령들이 1년에 한 번 만나고, 특별한 때는 뭐 특별한 그 대통령은 뭐 예를 들어서 가끔 뭐 갔다가 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지난해에 한 해를 걸렀고요.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말씀드리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그리고 미국 플러스 유럽연합 대표 연례 미팅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원래 재무장관 회의로 시작을 해서 올해도 재무장관들이 이제 총헤드,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오기 전에 안건을 미리 정하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거의 마무리?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해놓죠. 그래서 재무장관들은 대통령이나 총리보다도 더 자주 만납니다. 뭐 적어도 1년에 3번, 4번 정도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만나는데, 이제 77년도까지 그룹 오브 세븐이 됐잖아요. 캐나다까지 포함이 돼서 1994년도에 러시아 리더가 G7 정상회담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러시아는 영토가 뭐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뭐 러시아였던 것도 아니고, 뭐 구소련 연방에서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독립되고 했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뉘었잖아요. 땅이 부분은 유럽이고 부분적으로는 또 아시아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러시아 대표가 1994년도에 G7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따로따로 G7 정상 국가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몇 년 뒤인 1998년도에 G8, 그룹 오브 8 or 그룹 오브 7 플러스 1, 러시아까지 됐죠. 이렇게 쭉 러시아까지 돼서 여러 중대한 것,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서로 상의를 하고 하다가 2014년도에, 그 당시에는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였죠. 러시아가 쫓겨난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크림반도를 합병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룰에 맞지 않아 하고 이제 쫓아내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0년도에 러시아를 다시 G7으로 뭐 데리고 와야 된다 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호주라든가 인도라든가 한국 같은 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같이 초대 손님으로 해서 하기도 했었던 그런 일이 있죠. 올해도 갔지만 한국 대통령. 그리고 이제 하나 그 G7 국가의 특징은, G7 국가들은 전부 IMF 주요 국가이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OECD 그 주요 국가이기도 하고, 유럽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유럽 연합을 빼고 2017년도에 G7 국가가 세계에서 갖고 있는 그 부가요, 네트 그 웰스가 어느 정도냐면은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그 부의 62%를, 세계 몇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7개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연합까지 합치면 70%의 세계 부를 갖게 되고, 나머지 나라들이 나머지 30%를 갖고 있는 거죠. 세계 총 생산의 46%, 그리고 세계에서 이제 물건을 사는 구매 파워의 32%를 G7 국가들이 갖고 있습니다. 인구를 보면은 뭐 미국이 뭐 많죠. 뭐 GDP도 미국이 제일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여기서 경제 대국들이 모인 G7이라고 하는데, 중국을 치면은 전 세계 네트 부의, 전 세계의 그 부의 16% 조금 넘게, 16.4%죠. 네, 맞습니다. 16.4%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왜 중국은 일본도 들어갔고, 미국 지역에서 미국, 캐나다 들어갔고, 유럽에 각 이태리까지를 포함을 해서 중요한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 여기에 중국은 왜 못 들어가? 라고 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IMF를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어드밴스드 된 국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드밴스드 네이션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한 나라, 국가가 갖고 있는 그 부는 그 정도 16.4% 정도는 되지만 개인당 갖고 있는 뭐 GDP요, 국민 한 사람당 1인당 국민 소득이 너무너무 고르지 않고, 물론 미국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국은 특별히 더 고르지 않고 굉장히 그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만큼 발전된 국가가 아니다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보게 되는 거죠. 일본이라든가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미국, 캐나다가 뭐 그 나라에서 인권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막 압박하진 않잖아요. 중국은 거기에 비하면 색깔이, 결이 다른 거죠. 러시아와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못 되는 거고요. 한국의 경우는 이제 1999년도 G20 국가에는 속하는 거죠. 그래서 G20 한번 불러볼까요? 이참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제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국가끼리 했어요.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유럽연합,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스아프리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G7 나라는 그렇고, G7 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산다. 그래서 내일 이제 G7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문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나라에서 그렇게 만만하게 중국과 완전히 우리가 하고 있던 사업 다 손 끊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한데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제 내일 G7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그 성명 같은 거 발표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벨기에로 갑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게 될 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여기서 서로 바이하고 질 바이든 여사는 미국으로 옵니다. 뭐 엘리자베스 여왕 만나고 이런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날짜로 월요일인 14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도 만나고 나토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만나고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거기 회담도 하고 하죠. 화요일에 벨기에로 가서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하고 확대 회담을 하게 됩니다. 뭐 각 나라와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16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제네바로 가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에는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깜빡 잊고 못 드린 게 있어요. 사실은 한국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북한 이슈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와는 그 정상회담을 할 때. 그렇게 돼서 자, 어느 부분부터 말씀드릴까요? 나토부터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유럽연합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나토부터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나토 회의를 먼저 하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North Atlantic 조약기구인 거예요. 이 나토, 그래서 이제 그 트리티 오가니제이션인데 이 나토 약자로 나토가 되는 거고요. 두 대륙이잖아요. 역시 뭐 G7는 두 대륙이 아니라 아시아, 일본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 대륙 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군사동맹입니다. 경제와는 상관없는 군사동맹인 거예요. 군사동맹이라서 이 두 대륙이 대륙이래요. 대륙이 아니라 대륙이 컨설팅도 하고 협력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국 가운데 어떤 한 국가라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 회원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군사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군사력을 보내고 영국도 그렇고 했던 것이 미국입니다. 이 혜택을 제일 처음 본 나라가 미국이에요. 9.12 사태가 있고 나서 나토 연합국들이 미국을 위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해준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을 분담금 때문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윽박지르고 했었을 때 미국에서는 그렇게 윽박지를 일만은 아니다. 그 나토의 군사력 지원으로서 제일 처음으로, 그리고 아직까지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죠. 혜택을 받은 국가는 미국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기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역시 미국이 시작을 했어요. 1949년도에 벨기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벨기에의 브뤼셀에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본부가 있는 것이고,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회원국이. 그래서 미국, 캐나다, 포르투갈, 이태리,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국가가 많아졌죠. 그래서 제가 불러드릴까요? 알파벳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알바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그리고 노스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하면 30개국이 되는 거죠. 30개국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나토는 파트너 회원국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르메니아부터 호주부터 쭉 시작을 해서 핀란드, 어느 나라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조지아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 프랑스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탈퇴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이제 30개국이나 되다 보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30개국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프랑스가 1966년도에 핵무기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항상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는 굉장히 강한 파워를 세계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핵무기 문제로 미국과 대립하고 나서 우린 안 할래, 우린 나갈래 하고 이제 프랑스는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빠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군사동맹이지만 이 평화적인 프로그램 20개국은 거기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대화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고 합니다. 그래서 나토의 회원국 멤버가 지출하는 군사 지출이 세계 군사 지출의 57%입니다. G7 국가들이 경제력을 차지하는 것이 7개 국가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많은 것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24년까지 그 나라의 이제 전체 그 예산의 2%를 이 나토의 국방 예산으로 낸다는 약속을 했고요. 한국의 경우는 이게 어떤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우리나라가 공격받은 것처럼 전부 보호를 한다. 이런 조항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2005년부터 나토에 가입하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했었고요. 해서 그 멤버 국가들의 안전, 자유, 정치적으로도 약간 요즘은 정치적인 것도 고려가 되죠. 군사적인 것은 물론이고 위협을 없애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올해 1949년부터 해오고 있으니까 뭐 이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무용론이 나온 적도 있기는 있어요. 국가에 따라서는 그런 적이 있어요. 뭐 바르샤바 예전에 그런 조약처럼 그런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존재하고 있고요. 현재는 노르웨이 총리가 나토의 이제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럽 연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연합은 지금 이것은 이제 유럽이죠. 미국도 포함되지 않고 캐나다도 포함되지 않고 아시아에서도 어떤 나라도 포함되지 않는 유럽,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 유럽연합은 정치와 경제를 합친 연합체예요. 뭐 G7도 뭐 세계적인 이슈, 처음에는 뭐 경제적인 것을 중심으로 했지만 합친 것과 마찬가지인데 G7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이 강한 7개 나라가 만든 것이고 그런 거기에 비해서 유럽연합은 유럽 국가들만 정치 경제 연합체인데 뭐 평화라든가 가치 이런 말 늘 하잖아요.
안보, 특히 이제 국경 없는 정의 실현, 뭐 이런 것들이죠. 해서 처음에 이제 1950년대에 6개국이 시작을 했습니다. 벨기에, 프랑스,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서독. 영국은 나중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들어갔다가 가장 먼저 유럽연합에서 빠진 국가가 영국입니다. 5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73년도에 영국도 동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20년 73년도에 동의했다가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화폐인 유로화는 쓰지 않았어요. 파운드화를 고수했죠. 그리고는 2020년 1월에 브렉시트 이제 완전히 탈퇴하게 되는데 27개국 알파벳 순서로 먼저 불러드릴게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리퍼블릭 오브 사이프러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고 독일, 한국말 하다 영어 하다 하니까 프랑스 하다가 막 그러네요.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또 스페인, 스웨덴. 딱 제가 불러드리다 보니까 몇 나라가 눈에 띄는데 거의가 민주공화국이죠. 그런데 아직도 정치는 정치인들이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선출된 정치인이 있다 하더라도 군주제인 왕이 있고 뭐 왕자가 있고 여왕이 있고 공주가 있고 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영국, 스페인, 스웨덴 또 있던데요.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은 아직도 군주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제가 눈에 띄는 나라가 있었는데 몰타가 있잖아요. 몰타가 도대체 이태리에 속한 것이야? 영국에 속한 것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중해에 있는 아주 뭐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섬. 오랜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랬다가 몰타도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74년도에 공화국으로 됐는데 남유럽 그 섬 지중해에 있는 이 몰타 공화국을 왜 제가 생각하게 됐냐면 미국에서 인구도 정말 몇십만 명 안 돼요. 그 미국에서 교통부 장관이 핏 브리저지라는 인디아나에서 작은 마을에 시장을 했었던 그 핏 브리저지가 지금은 교통부 장관이 됐잖아요. 미국에서 동성애자다라고 얘기하고 남자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선거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은 젊은 40대의 30대 말이죠. 핏 브리저지가 이 아버지가 몰타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 핏 브리저지는 요즘에 미국 공화당에서도 우리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참 초당적이네 이런 얘기 칭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핏 브리저지의 아버지가 몰타에서 태어났는데 예수회 소속으로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지금 이제 29년이나 아주 미국의 그 인디아나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교수를 했었습니다. 뭐 경제학 중심이에요. 그래서 몰타가 제가 생각이 나고 이렇게 27개국이 유럽 연합으로 이제 그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그럼 왜 속해 있지 않은가? 노르웨이는요 개인 소득이 너무 높아요. 어떤 유럽연합에 가입이 되려면 그 국민 숫자에 맞게 멤버십 피를 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혜택을 받는데 노르웨이는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득이 안 되고 뭐 농업 개발 같은 것도 지원을 받는데 노르웨이는 개발될 대로 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멤버십 피만 많이 내고 우리는 혜택이 없다 해서 노르웨이는 가입하지 않았고요. 터키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러시아와의 가까운 관계라든가 뭐 때때로 시리아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터키를 지금 받아들여 주지 않고 있고 현재로서는 그 유럽연합의 최대 수혜국은 독일이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유로화를 씀으로 인해서 독일이 뭐 이자율을 조절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보고요. 그 밖에는 뭐 폴란드라든가 헝가리라든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을 때 유럽연합이 다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그 고통 분담 같은 거, 그리스에 돈 지원을 많이 해줬었잖아요.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7개국이지만 인구는 미국보다 조금 뭐 1억 명 정도 많은 4억 그 4,7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1인당 평균 국민 소득이 뭐 46,000달러 정도 되는데 유럽 연합체에 맞는 그 법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상품이라든가 서비스가 운영이 됩니다. 무역, 농업, 어업, 또 뭐가 있나요? 지역개발, 화폐, 유로화, 그리고 가장 편안한 것은 여권 없이 이 유럽연합 지역을 그 국가들은 여행을 할 수 있고 여행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 같은 자유가 조금 보장이 되는 거죠. 특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무도 있죠. 돈 내야지 되고 이런 거. 국경이 없으니까 어떠한 그 맘 먹고 뭔가 국경이 없는 것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역시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직까지 국가에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범죄에서 그 통용되는 수단으로 쓰는 것처럼 그런 거 투명성이 조금 부족하고 운영 비용에 있어서 국가는 아니잖아요. 유럽연합이 하나의 국가는 아닌데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는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쁜 점이 있지만 그러나 뭐 교육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오픈 마인드로 그렇지 않아도 유럽은 여기서 여기라서 이제 조금 다니기가 쉬웠는데 더 많이 좀 이렇게 세상을 보고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럽 연합 국가. 자, 여기까지 오늘 G7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 연합 이 세 가지 기구가 지금 세계의 많은 부분을 이끌어가는 거죠. 유럽 연합이 유럽의 것을 이제는 그 영국은 탈퇴했으니까 영국 없는 유럽 국가들, 노르웨이 없는 부자 나라, 그리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여전히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G7 국가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참석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요.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이제 G7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의미를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강혜신이었습니다.